그래서 문제화 되진 않기 때문에 밑줄이 여기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봤는데 뭐 임마 어디로 그냥 그 계속 디스가 가리키는 거 나오거든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나오면 이거는 낼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소수령으로 내거나 아니면 문장 삽입으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 같은 문장은 밖으로 빼가지고 자기 자리로 넣어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로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시험지를 보니 디스 밝혀보라는 그런 문제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완성 영작하시오, 그 다음에 요약하세요, 문법 고치십시오, 문법 고치십시오, 영작하시오, 요약문 완성하시오, 요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디스가 가리키는 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으면 문장 삽입 즉 밖으로 빼서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을 뭔지 알아야 이제 그 자리에 넣을 거 아니냐고. 디스가 가리키는 분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다가 디스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문장 삽입 문제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어디 있을 때? 네, 여기 부분이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either A, O, B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네요. 그죠? either A, O, B는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강조구문 아니야, 저기 병렬구조성으로 낼 수 있으니까. 병렬구조는 실은 한 두세 번 뒤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병렬구조로 내기는 좀 너무 간단하긴 합니다. 네, 넘어가고. 그다음에 used to 많이 나오죠. used to는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sk는 지각성 헬프가 아니니까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how to는 어디 있습니까? 미줄 다 안 쳐놨어. 아, 여기 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그 앞에 대는 뭐고 뒤에는 대는 맞습니까? 얼마 전에 대면 밑줄을 쳐서 댐셀부스 이렇게 문제를 내기가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뭐 이런 것이니까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관계대명사는 여기 있고요. 이때 이렇게 밑줄을 쳐서 be made 아니다 be used잖아요. 동사 원형은 대개 사물이 사용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f는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밑에 뭐라고 적냐면 to see if라고 적어서 뭐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마지막 줄의 관계부사는 여기죠.
주어 동사가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suffer는 뭐뭐에 의해서 고통받다라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회화가 됩니다. 대체는 좀 헷갈릴 수 있겠네.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회화에다가 which가 아닙니다. 신났댔죠. 그 다음에 간접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간접 부분은 접속사 조동사 이런 문장이죠. 찾아보니까 여기가 접속사 조동사 있으니까 얘가 간접 부분이 되겠고 모두 찾으라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접속사 조동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SIF나 SO가 있는 문장은 첫 번째는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했었죠. SIF나 SO 다음에 현재 동사가 올 수도 있다고. 기억납니까 근데?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는 과거 동사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웨이크에다가 사역동사를 넣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므로 2에 이렇게 X를 치는 게 틀린 모양은 아니고,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고1 시험에서 내기가 좋으니까 쉽다고 생각을 해도 밑줄을 쳐가지고 물어보거나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사역동사는 지금 보니까 계속 밑줄이 쳐져 있어요. 다른 지문에도. 그 다음으로 갑시다. 또 사역동사 또 나오죠. 사역동사는 여기 3번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되죠. 분사구문이 쓰이는 문장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여기 컴마 다음에 포커싱이 분사구문 같습니다. 그럼 대어 페런스가 주어고 대 익스플레인이 이렇게 가로 묶어서 삽입구가 되고, 동사는 have a complete different set of principle이어서 굉장히 다른 원칙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어디에 집중하냐면 마지막에 S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서 앞에 가족이 학생만 자식만 바라보고 자식이 성공을 하면 집 전체가 성공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크리에이트 뭘 만들어내냐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만들어내는데, 누구의? 학생 어깨 위에 부담을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학생들이 가족의 프라이드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S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었고,
그다음에 1번의 so 형용사 부사의 문장은 여기 있거든요. 찾아봐야지.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긴다는 뜻으로 앞에 뭐에 집중하니까 피지컬 액트에 집중하고, 피지컬 액트는 자기들이 하는 피지컬 액트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워낙에 자기 신체 활동이나 체육 활동에 집중을 하니까 고통을 못 느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못 느낀다는 얘기를 이제 부정어로 쓰지 않고 이고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표현이 서브댓을 떨어뜨려 쓰는 표현이니까 너무 거리가 좀 길잖아요, 그죠? 네, 거리가 기니까 that 같은 것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단어로 고쳐도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번 했고, 이번에 디스트랙트 A 프롬 ING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 조 동사 목적어 프롬 ING가 나오면 뜻이 뭐라 그랬으니까 못하게 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누가 체육 선수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게 한다라고 해석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랙트라는 단어는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해도 되지만, 또는 정신을 산만하게 합니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keep 목적어 from ing가 아니다. 조동사 목적어 from ing가 나오면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 keep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keep A 목적어 from ing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죠.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만 올 수 있다 그랬어. 뭐만? 후는 안 되고 훈만, 그다음에 대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란 조동사 목적어가 있거나 또는 동사만 있거나,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애슬리트가 포커스 한다 해서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커스 원자체가 집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만나는 구조이니까 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목적어가 없어도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해석은 어나더 다른 것은 메소드가 뭐고 방법인데, 그 방법에서 애슬리트 운동선수들은 뭐에 집중한다?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는데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가서 태스크란 단어가 그대로 여기 만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태스크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1번이고, 간접 의문문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간접 의문문은 이제 의문사 조동사 형태니까 이렇게 의문사 조동사 형태 또는 의문사 조동사 형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접 의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조동사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is, it이라고 쓰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고치냐면 how does the brain work라고 이런 식으로 고칠 거예요, 쌤이. 이걸 올바르게 적으십시오라는 문제가 아마 나오기 쉽습니다. 거기 보면 아마 그거 있을 거야. 미니 테스트만 따로. 그다음에 that 다음에 컨테인인지 컨테인스인지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예, 여기 숏텀 메모리에 s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가 단수이니까 동사 이렇게 s를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이죠.
내가 어디를 보더라도 해서 wherever는 어디를 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의 왓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동사가 없고,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주어가 없는 형태니까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 아닙니까?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하니까 앞에 명사가 없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없다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말로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명사 없고라는 표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밑줄을 쳐서 다른 단어로 바꾸십시오라는 문제도 얼마나 나올 수 있겠고, 내 실은 여기에 25죠? 너의 브레인이 무시합니다. 네가 받은 굉장히 많은 것, 그 다음에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문장 구도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받은 것을 많이 무시하고 중요한 것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칸바로 밑줄을 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사구문이 되겠죠.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이 여기 대어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어포 다음에 받은 건 무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집중, 이렇게 되고, 컴마 다음에 ing 모양도 기억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부분이죠. 표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메일을 거의 열어보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서도 똑같은데요. 동사를 부정하는 게 훨씬 우리말스럽다 그랬죠. 네, 그래서 동사를 부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this를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밝히라는 것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 삽입 문제로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조진주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다음에 가짜 주어, 그다음에 진짜 주어, 그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되죠. 의미상의 주어는 말 그대로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서 모양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for 목적어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이 문장은 해석보다도 서술형으로 내기 되게 좋아요. 서술형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혀 있었던 부분이니까 it 나오고 for 나오고 to 나오는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험에서부터 나오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줄게. 우선 그건 내가 준 거는 뭐야? 2강이야? 아, 5를 그럼 보고 있으면 보면 되겠다. 아닌데 하나 더 줬을 텐데. 해석을 잠깐 해보면 어이 오비어스 이건 말이야. 명백하게 중요합니다. 누가? 광고하는 사람들이 뭘 포함하는 것? 자기의 브랜드 네임을 어디에? 이메일에 주제라고 하지 말고 제목 이러면 되겠죠. 사람들이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메일 제목에다가 그냥 써버리는 것이죠. 어차피 클릭을 안 하니까.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 세일 이렇게 대놓고 이메일 제목에다 쓴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말이에요. 네, 그 다음으로 가서
여기는 지금 PP로 연결돼 가지고 동사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낸다거나 또는 여기 부분을 뭐 to be 이렇게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인터레스티드 모양을 잘 지켜보셔서 동사하고 주어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문장 구조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그렇게 되고, 또 해석을 잠깐 해보면 놀랍게도 어떤 과학자들이 뭐에 관심이냐면 첫 번째 애니멀 에볼루션, 두 번째 애니멀 어댑테이션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구 장소를 큰 도시 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 변화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1번 했고요. 2번에 이 부분이죠. 뭐 할 때? 새가 딱딱한 껍질을 열 수가 없을 때, 되게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높은 곳에 떨어지게 한다거나 또는 차나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 놔가지고 껍질을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생각된 단어를 적으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실은이. 네, 이 정도도. 분사 구문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추가 부분은 그냥 분사 구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부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을 할 때는 버드를 억지로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새가 열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위치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쌤이 지금 지겹도록 지금 간접문 굉장히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형태 계속 간접 의문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 keep 목적어, 형용사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문제 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고, 관계대명사의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는데, 관계대명사 어디냐면 이거였죠. 그래서 which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되고 목적어 빠지고 불완전한 구조죠. 확실하게. 네. 그 다음에 ing가 맨 앞에 있고 컴마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되겠죠.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대부분 ing 모양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석은 이제 말 그대로 그의 형을 돕다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책임지게 되었냐면 빵을 만드는 것을 책임지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셔서 자기도 모르게 그 크런치 스낵을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를 바이 액시던트라고 하는데 사고로라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도 좋겠고, 이게 켈로그 콤프로스 대 탄생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 줄에 디스가 의미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문장 되게 빼기 좋습니다. however하고 디스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디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을 풀어서 해석해 보세요. 두 번째는 삽입구로 밖으로 뺄 수 있다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have hard time ing에서 ing 모양만 챙기면 됩니다. 못 맞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아까 챙기는 것은 사물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에 나오면 사용되다의 뜻이니까
서양대사가 지금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디스 가리키는 거 한번 써보면 앞에 있는 것처럼 뭐가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맛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발달합니다라고 디스를 결정 지으면 되는데, 소라는 말은 그렇다란 뜻이니 누구는 비만인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니까 비만인 아이들은 맛을 못 느끼고 막 삼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패스는 뚱뚱하다는 뜻이고요. 오비스는 비만이 아니고 병입니다. 오버웨이트가 뭔 말이냐면 나는 70kg 나가는데 72kg 나가, 그럼 과체중이라고 합니다. 패스는 돼지란 뜻입니다. 놀리는 거예요. 오버웨이트는 의학용어라면, 오비스는 질병이야. 즉 혼자 못 일어나, 150kg, 120kg, 심장에 무리가 가, 달리다가 죽어, 이런 사람 보고 오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오비스는 좀 달라요. 그 다음 복합관계 대명사는 하대보와 여기인데요. 하대보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명사라도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무슨 원인이 됐을지라도 important 뭐가 중요하다? remember 뭐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문제다. 어떤 문제?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모릅니까? 응? 뭐라고?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라고 해서 가시면 됩니다. 화대버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우스 후에 도우스는 바로 여기 이렇게 뭐를 쳐서 보동어를 치면은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게 S에 뭐 들어가지? 응? 그럼 A는 뭐예요? 그럼 혼자 시간을 지내는 사람보다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력 감퇴가 적어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당연히 people이라는 단어가 도우스랑 똑같이 보셔서 도우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대수로 적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people이 복수니까 도우스도 복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돌레스죠. 항상 그렇지만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대보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적고, 화대보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떤 명사라도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 아시겠지만 분리, 왕따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 또는 성인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의 글의 주제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이 여기 not always라는 부분 부정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디 있더라? 네, 여기죠. 네, 부분 부정입니다. 50대 50이죠. 아이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어른들한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 부분 부정이기 때문에 부분 부정 문장이 어찌 보면 글의 핵심을 담고 있으니 선생님이 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해석으로밖에 문제를 못 내니까.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구조가 나왔는데요. C라는 단어 다음에 A를 B로 보다라고 할 때 이 여기 자리에 S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A가 앞으로 튀어나가 가지고 지금 S가 연달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A가 안 보이고, 뭔 말이냐면 여기가 A가 타겟팅 피플이 되고 B가 이제 뭐 different from 다르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타겟팅 피플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선행사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구조가 좀 어려운 건데 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구조를. 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전한 단어인데 회전은 원어에도 상관없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한테 그대로 남을 왕따 시키는 것을 배운다라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가 또 나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스콜피온이 메타볼리즘 즉 자기의 신진대사율을 현저히 낮춰서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고, 우리도 잠을 자거나 또는 동물들이 겨울잠을 잘 때 신진대사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뭘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스콜피온은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1초 만에 빵빵하고 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에서 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중요한 게 온리어서드죠. 여기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선생님이 해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3분의 1이란 단어를 지금 두 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one third 또는 only a third 이런 부분도 지켜보고 as first as에 또 하고 그다음에 메타볼리즘이라는 단어가 겹쳐 나오기 때문에 대신나 도우스로 받았는데 약간 도우스로 받았죠. people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메타볼리즘이 하나니까 이때는 도우스가 아니고 대수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겹칠 때 대신나 도우스로 받는 부분이 지금 두 번이나 연달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고, 밑에 조그맣게 비교 대상이 반복이 되면 대신하고 도우스로 반복을 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있는 신진대사율을 현저히 줄인다 등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라 뭐그 메타볼리즘이라 합니다. 신진대사 거의 끝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잘못을 저지를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만큼 실수의 가능성을 늘리는 건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실수의 가능성이 가장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긍정의 뜻을 지금 부정을 가지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만큼 뭐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서술형으로 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이제 읽어보면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문장이 아닐까. 그럼 서술로 나온다 끄떡거리지 말고 한번 베껴서 써보세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지금 두 번 핫하고 또 핫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명사 없고 그다음에 뒤에 명사 없고 여기도 핫에서 앞에 명사 없고 그다음에 뒤에 명사 없고 이렇게 되죠. 관계대명사가 또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보이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keep 목적어 from ing는 못하게 하다. 아까는 디스트릭트가 나왔었죠. 디스트릭트는 아까 언제 나왔어?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집중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못 느끼게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그래서 지금 두 번 나왔기 때문에 하시고, 그다음에 프롬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프롬은 떨어뜨리라는 뜻이니까
앞에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의 쌤이 오타가 나가지고 프롬이 빠진 거 보이죠? 위에 그 보면 프롬이 있어야 돼요. 프롬이. 네. 그 다음으로 가서 더 비교급이죠. 더 비교급에서 중요한 건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주의할 것은 더 모으나 더 레스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가 붙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머리가 길수록 더 여자는 뭐한다? 운이 있게 된다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더 모어 다음에 포추니티를 붙였어야 돼. 소수로 나오면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더 모어 다음에 포추니티를 한꺼번에 붙여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 목적어 PP 형태인 것 같아요, 그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때는 지금 PP입니다. PP. 렛이 지금 동사 원형하고 과거분사 모양이 똑같아서 렛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일지 이 모양일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이 형태의 PP 형태가 렛 다운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과거 분사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고쳐로 내기도 힘들고. 그 다음 병렬구조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구조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모호함을 피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호함을 피하는 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통째로 모양과 여기 통째로 모양의 의미가 일치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앞에 모양하고 여기 모양이 똑같아져야죠. 안 그러면 앞에는 부정이 되고 뒤에는 긍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맞춰야지. 만약에 트라이가 되면 여기하고 여기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잠깐 나왔는데 이것은 여담으로 베이그는 이런 뜻이고, 아이고, 이런 단어가 실은 있어요. 짝지어서 문제를 내길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문장 여기 있습니다. 은근히 깁니다. 이렇게 병렬 구조로 문제를 맞춰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구조 여기 있죠.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 to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당연히 없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면 분사 구문이 되고 올라오는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1번의 suggest라는 말은 제안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아마 암시하다 보여주다 정도의 뜻인데 주어 다음의 동사 모양이 역시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조금 길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은근히 빼서 engage 얼마든지 동사 모양으로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좀 다르네. 이건 좀 문제 내가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을 구조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각사기 헬프는 계속 물어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헬프는 쌤들이 계속 밑줄을 쳐서 학습을 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지나가고 지금 내 5번째 문장에서 병렬 관계에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teaches 이렇게 되기 때문에 and 다음에 나오는 teach의 모양을 물어보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뭐는 멘탈 엑서사이즈가 하는 일은 뭐고 브레인을 제대로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 세 번째는 댐이 뭡니까? 댐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구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부드럽게 한쪽에서 두 번째 데스크로 이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좀 특이한 구조가 how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해석하는 부분일 텐데 원래 투부동사는 한 덩어리 때문에 잘 자르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부사가 들어가서 뭐가 들어가서 여기 부사가 들어가서 투부동사를 잘라놨거든요. 분리했거든요. 그걸 좀 어렵게 쌤들이 분리부동사라고 하는데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마 설명은 쌤들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됐고 여기 디스가 가리키는 걸 찾으러 가는데 솔리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인데 확실한 증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확실한 증거? 앞에 있는 아이들이 헷갈려하고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다. 뭘 마스터하지 못한다? 바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즉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거나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마스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게인스트가 반대니까 반대 의견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아이가 어렸을 때 외국어를 동시에 배워도 얼마든지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TV 보고 다문화 가정에서 뭐 어머니랑 아버지가 국적이 다를 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장을 디스에 꽂아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게인스트가 중요하니까 어게인스트는 반대라고 해석을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반대적인 의견이므로 뒤에 있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언어를 아이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후분의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간접문 주기차게 나오고 있죠. 간접문 그다음에 여기 또 나오네요. stop them from ing 맞습니까? 그러면 stop 목적어 from ing keep 목적어 from ing distract 목적어 from ing에서 A가 ing를 못하게 하다라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인은 sick animals가 되어서 sick animal이 아픈 동물이 사람을 in danger 즉 위험하게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인데이저는 뭐 멸종시키다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동물의 병이 동물의 질병이 사람한테 옮겨가가지고 사람이 옮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가 부정이라면 여기는 긍정입니다.
프롬과 투의 차이를 아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네, 투는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쪽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긍정의 뜻에 가깝고, 여기 나오는 프롬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거리가 떨어지다는 뜻이니까 부정의 뜻이 훨씬 가까우므로 앞에 있는 것은 긍정, 뒤에 있는 것은 부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기 때문에 GPS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예방하는 일, GPS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또는 GPS가 못하게 만드는 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동시에 두 가지 문장 구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다가 뭐라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디스파이트라고 고치면 되죠. 여기 보면 디스파이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디스파이트가 있죠.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냐면 주어 동사가 오는 것과 명사가 오는 것,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 because of 다음에 명사, although 다음에 주어 동사, despite 다음에 명사,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during 다음에 명사, 해외 표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는 뜻이고, since는 어떤 출발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은 뭘 가리키고, 여기 있는 모래 언덕을 가리키고 모래 언덕의 형성에 관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세븐 칼라드 어스라는 아주 특이한 모래 언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븐 칼라드 어스라 말 그대로 모래 언덕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 7가지의 땅 토양이라고 해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모래 언덕 중에 하나인데 발견된 이후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여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A 법비의 구조를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 마다가스카 사람들은 먼지나 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의 몸에서 자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므로 not A 법비의 형식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때 프롬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프롬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가야 돼요. 그럼 this는 당연히 뭐가 되고, 앞에는 이거겠죠? 뭐 자기의 몸이 흙에서 온 게 아니고 조상에서 왔다, 이런 부분을 바로 this를 그대로 받으면 되죠. 지금 3번은 지금 어떻게 나는지, 지금 여기 until 다음에 this 다음에 happen s가 없는 거, 이게 틀린 겁니까? 이것도 틀려 있고 또 뭐도 틀려 있어요? 또 뭐도 틀린지 안 보인가? 이게 R라고 돼 있죠. 지금 2개 틀려 있는 거잖아. 아마 여기는 아마 오타 같고 S가 빠진 건 이걸 가지고 선생님 문제 낸 것 같은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복수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일치란 얘기고,
더 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오타가 나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is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내기 좋습니다. 자, 마지막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인오프가 온다는 문법상을 물어보고 있어서 플리시하고 인오프의 순서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네. 해놓은 거